시무제 고수의 신데렐라 주식 탑4. 과연 신데렐라로 변신 가능한 주식은 무엇인지 4위부터 볼게요. 햇볕 쨍쨍 1조 클럽 진입 유력. 아니 1조 클럽 진입 유력인데 4위라고요? 예, 약하죠. 너무 약한데 이거 1위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많죠. 더 좋은 게 맞나요? 종목 봐볼까요? 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하나솔루션. 예. 대표적인 못난이 주식입니다. 작년 같은 상승장에서도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또 2022년도 급락장에서는 또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로 또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고금리로 인한 수요 및 투자 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지표죠. PBR도 0.7배, 싼 편입니다. 그럼 올해 이 하나솔루션이 1조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공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MPC라 그러죠. 첨단 제조세 공제, 거기서 한 4천억 정도 일단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1월 초에 중요한 기사가 떴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향해 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급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32년까지 12기가 모듈이고요. 금액으로는 5.5조. 즉 이건 뭐다? 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 것에 대한 미국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을 좀 받았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7천억대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한 1조 정도로 증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클럽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하나솔루션. 그럼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2023년도, 2022년 말부터 한 6만 5천 원 고점에서 작년 내내 내리내리 빠져서 저가가 26,500원까지 좀 빠졌습니다. 예, 작년 이제 11월부터 반등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이 매매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하지만 올해는 뭐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만 원 초반 정도에서 사시면은 크게 좀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의 신데렐라 주식 탑4. 바로 3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스카가 사랑한 컨텐츠 명가 한번 볼까요? 예. 오스카가 사랑한 컨텐츠 명가는 바로 CJ ENM. 그런데 사실 고수님 컨텐츠주가 정말 많잖아요. 그 많은 컨텐츠주 중에 이 CJ ENM을 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올해 해소가 되면은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CJ ENM의 올해 좋아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작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AI 도입으로 인해서 작가랑 배우들이 파업을 했어요. 할리우드. 그래서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정상화가 된다는 가정 하에 300억 정도 이익으로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년 대비 플러스 1,300억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고. 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CJ ENM 티빙의 최대 주주입니다. 티빙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네. 요게 또 절반으로 적자가 좀 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자회사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한 450억 적자에서 올해 한 1,800억까지 안 좋은 부분이 플러스 2천억이 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또 중요한 거죠.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네, 앞서서 이 하나솔루션은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그럼 CJ ENM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CJ ENM은 더합니다. 더해요? 네, 처참하죠. 처참해요. 자, 2022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때 18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5만 원까지 거의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진짜 이제 처참하네요. 그치,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던 게 3분기부터 이제 매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4분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2천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우상향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만 7만 원 뭐 초중반 정도에서는 크게 좀 무리가 없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무재 고수의 신데렐라 주식 탑4. 저희가 지금 못난이 종목에서 신데렐라 종목으로 변신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2위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직구족 따라 실적 급물살. 해외 직구족이라고 하니까 뭐 택배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예. 한진. 현정 씨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쇼핑몰 이용해 볼 수 있나요? 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고수님, 택배주는 좀 게임주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게임주가 왜 방학 시즌에 반짝하는 것처럼 택배주도 뭐 명절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랐다가 좀 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단기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단기로 하면 안 가져왔겠죠. 이게 그렇죠?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 택배주들이 이제 쿠팡이 우리가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는 이길 배송으로 하고 하니까 나머지 쇼핑몰들이 안 좋아지니까 택배주들도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익이 또 감소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2, 3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규 성장 동력이 생겼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MAU라 그러죠. 월간 이용자 수가 200만 명에서 연말에 한 500만 명까지 늘었고요. 와, 엄청 늘었네요. 예, 특히 이제 최근 그 테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10,000명도 안 됐어요. 이게 또 연말에 한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깔고 있을 겁니다. 저 깔아야겠어요. 근데 고수님, 저는 택배주 하면 CJ 대한통운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한진에 픽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대장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11월부터 최근까지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등주인 네. 저는 이제 한진을 픽한 건데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주가만 빠졌지 이익은 그냥 연간 1,000억씩 계속 났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000억입니다. 그러면은 POR이라 그러죠. 이게 4배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 PBR 0.3배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싸고요. 그래서 이런 만년 저평가 상태가 올해 해소가 되면은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올해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한진 최근 제법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주봉인데 어때요? 얘는 2021년도에 5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쭉쭉쭉 내려왔네요. 빠졌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었죠. 이제 고개를 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PBR 싼 종목들 찾죠. PBR이 0.3배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명히 리레이팅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무재 고수의 신데렐라 주식 탑4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년 연속 배당 목표가 30% 상향. 목표가가 30% 상향됐다고 하니까 막 당장 사고 싶어지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G 이니시스 이거 전자결제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전자결제주도 아까 이제 한진과 같이 이 택배주와 같이 만년 저평가주에서 새로운 신규 성장 모멘텀이 생겨서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네. 자, 전자결제주들 여러분들 예전에 좀 많이 매매를 좀 하셨을 텐데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이제 온라인 쇼핑 그때 상당히 좀 확대가 됐었죠. 그렇죠. 그때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2022년도에 24,000원에서 작년에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 여기도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한 2, 3년 정도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카페24, NHN, KCP 등 다른 관련주들도 많은데 특별히 뭐 KG 이니시스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도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싸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 얘도 그 영업이익 체력엔 1,000억 초반씩 매년 꾸준히 났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 중반대입니다. 즉 POR이 3.5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PBR이 또 0.7배 다 1배 언더예요. 그리고 카페24의 자사몰의 PG를 우리 이제 KG 이니시스가 상당 부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을 또 요즘 화두죠.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자, 2012년부터 배당을 10년 이상 이야.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보시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PBR이라든가 배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규 성장 모멘텀들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2,000원 초반대에서 사시면은 충분하게 요 박스권 14,000원 요 박스권을 뚫고 최소한 요 이상으로는 좀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청룡의 해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들만 꽉 잡아도 수익 팡팡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종목들만 잡아도 좋은데요. 네. 이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정 씨는 신데렐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데렐라 하면 아무래도 구두, 유리구두 그렇죠. 생각나죠? 그렇죠. 자, 유리구두가 있어야지 왕자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신데렐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정 씨 지금 몇 시죠? 지금요? 예. 없네요. 시간이 없네요. 지금 예,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자, 12시가 되기 전에 네. 신데렐라가 되기 전에 잡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시고요. 이 전에는 안 좋았던 종목들이 이 좋아지는 종목들. 제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렸고 이거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